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72세 할머님이 20년 동안 밤마다 뒤척이며 고생하시다가 어떻게 지금은 아기처럼 푹 주무시게 되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바로 그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 10시에 누웠는데 새벽 2시까지 잠이 안 와서 천장만 바라보시거나 잠들었다가도 두세 시간마다 깨서 화장실을 가시고 새벽 4시에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지 못해 하루 종일 피곤하신 경험 말입니다. 잠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방법 중에서 특히 두 번째 방법은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아침에 15분만 투자해도 밤잠의 질이 확연히 달라지는 신기한 비법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5번째 방법은 영상 후반부에서 공개하는데 이건 한 번만 해도 그날 밤부터 바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끝까지 꼭 봐주세요. 여러분, 잠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활동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키우고 기억을 정리하고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이 모든 일이 바로 잠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분들의 50% 이상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까지 겹쳐서 80%에 가까운 분들이 잠으로 고생하고 계세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이런 수면 문제는 대부분 생활 습관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75세에 수면제를 끊고 자연스럽게 잠드시게 된 분들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한 낙상 사고의 60%가 수면 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이가 들면서 수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세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작은 부위인데 하루 24시간 주기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생체 시계가 점점 약해져요. 젊을 때는 밤 10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는데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어서 잠이 잘 안 와요. 또한 성장 호르몬 분비도 감소해서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왜 시니어분들이 새벽에 일찍 깨는지 아세요? 첫째,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잠들기 전에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졸음이 왔는데 나이가 들면 이런 체온 변화가 둔해져요. 둘째, 방광 용량이 줄어들고 전립선 문제가 생기면서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지죠. 셋째, 수면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들고 얕은 잠의 비율이 늘어나서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게 됩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곧 알려드릴 5가지 방법만 제대로 따라하시면 이 모든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좋은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피곤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9세 할아버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5년 동안 매일 밤 2~3시간밖에 못 주무시다가 우울증까지 오셨었어요. 그런데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을 3개월 동안 꾸준히 하신 후에는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 면역력과 직결됩니다. 잠을 제대로 자야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해서 감염과 질병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어요.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회복도 늦어집니다. 둘째, 뇌 건강에 결정적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들을 청소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인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하는 작업도 잠자는 동안 일어나요. 셋째,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높게 유지되어 불안하고 우울한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7, 8시간 규칙적으로 잠을 자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수명이 길고 심혈관 질환 발생률도 40% 낮다고 합니다. 이제 궁금하시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들, 경각심 자극.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잠을 못 자게 되는 걸까요? 이 원인들을 모르고 지나치면 평생 고생하실 수 있어요. 1. 밤낮 리듬이 깨짐 충격적 사실 제시.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내에서만 생활하시는 분들은 햇빛, 노출량이 필요량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혼란스러워집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졌어요.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세요. 곧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2. 낮잠의 함정.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어요. 피곤하니까 낮잠을 자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낮잠이 30분을 넘어가면 밤잠에 방해가 됩니다. 특히 오후 3시 이후의 낮잠은 밤에 잠들기 어렵게 만들어요. 3. 침실 환경의 문제. 침실의 온도, 습도, 소음, 조명이 모두 잠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건조함은 코막힘과 목마름을 유발해서 자주 깨게 만들어요. 4. 저녁 생활 습관의 문제 구체적 수치로 경각심. 여기서 깜짝 놀라실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50% 이상 억제한다고 합니다. 또한 저녁 8시 이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두세 번 화장실을 가게 되어 깊은 잠을 방해해요.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쉬운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수면의 질을 높이는 실천 전략 5가지 단계별 흥미 유발.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 방법들을 공개합니다. 이 5가지 방법은 모두 집에서 또는 주변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순서가 중요해요. 1번부터 차례대로 들어보세요. 1.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생체 시계 리셋하기 즉시 실천 가능 강조. 첫 번째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놀라워요. 왜 규칙적인 수면 시간이 중요할까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멜라토닌 분비 시간이 일정해져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실제 성공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74세 할머님은 매일 밤 9시 30분에 누워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루틴을 3주간 지키신 후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잠들고 깨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 취침 시간 저녁 9시 30분 10시 30분 사이. 기상 시간 오전 6시 7시 사이. 주말에도 1시간 이상 차이 나지 않게 유지.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침실로 가서 준비. 초보자를 위한 단계별 접근. 1주차 현재 수면 시간에서 30분씩 조정. 2주차 목표 시간에 더 가깝게 조정. 3주차 이후 완전히 규칙적인 패턴 유지.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내일부터 해보시겠어요? 2. 아침 햇빛 15분 이상 쬐기 마이너스 천연 수면제 만들기 잘못된 상식 교정. 잠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밤에 불 끄고 자는 게 중요하다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아침 햇빛이 밤잠에 더 중요해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밝은 햇빛을 15분 이상 쬐면 그로부터 정확히 14시간에서 16시간 후에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아침 7시에 햇빛을 쬐면 밤 9시에서 11시부터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효과적인 아침 햇빛 쬐기 방법. 시간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가 가장 좋음. 장소 베란다, 정원 또는 창가에서도 가능. 유리창 너머로는 효과가 절반. 방법 그냥 앉아서 햇빛을 받기만 해도 충분. 강도 직접 태양을 보지 말고 주변 밝기만 느끼면 됨. 비 오는 날은 어떻게 하냐고요? 형광등이나 LED 조명을 가장 밝게 켜놓고
30분 정도 앉아 계시면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3. 자기 전 1시간은 전자기기 멀리하기 블루라이트 차단법 안전성 강조. 세 번째 방법은 현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데 실천만 하면 즉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에게 아직 낮이야 깨어 있어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저녁에 스마트폰, TV, 태블릿을 보면 뇌가 혼란스러워해요. 안전한 저녁 시간 보내기 방법. 1. 9시 이후 전자기기 끄기 TV, 스마트폰, 컴퓨터 모두 포함. 2. 대신할 활동 찾기, 독서, 라디오 청취, 가벼운 스트레칭. 3. 침실에서는 절대 금지 침실은 오직 잠자기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 4. 알람은 침실 밖에 아날로그 시계나 알람 시계 사용. 꼭 봐야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거나 TV 설정에서 야간 모드를 켜보세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4. 저녁 8시 이후에는 물과 음식 줄이기 마이너스 밤새 깨지 않는 비법 일석이조 효과 강조. 네 번째 방법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신기한 비법이에요. 이 방법의 효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저녁 8시 이후 수분 섭취를 줄이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한 소화기관이 쉬게 되어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실천 방법. 물 저녁 8시 이후에는 입만 축일 정도로만. 음식 저녁 식사는 7시 이전에 마치기. 카페인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금지. 알코올 잠들기 3시간 전부터 금주. 만약 목이 마르시면 얼음 조각을 입에 물고 녹여 드시거나 입안만 헹구고 뱉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 수분 제한을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세요. 하루 물 섭취량은 그대로 유지하되 시간 배분만 조절하는 거예요. 5. 침실 온도 조명이불 상태 점검하기 마이너스 완벽한 수면 환경 만들기 문제 해결 직접 어필.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정말 신기해요. 혹시 밤에 자다가 너무 덥거나 추워서 깨신 경험 있으세요? 또는 이불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불편하셨던 적은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수면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침실 환경은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효과가 있어요. 완벽한 침실 환경 만들기. 1온도 조절 가장 중요. 이상적인 온도 18-20도, 약간 서늘한 정도. 습도 50-60% 유지. 난방기구는 자기 전에 끄기. 여름에는 선풍기를 벽 쪽으로 향하게 해서 공기 순환. 이 조명 관리. 완전한 암실이 가장 이상적.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외부빛 차단. 전자기기의 작은 LED 불빛도 테이프로 가리기. 화장실 갈 때는 희미한 조명만 사용. 삼소음 차단. 시계 소리, 냉장고 소리 등 확인. 귀마개 사용하거나 화이트 노이즈 활용. 이웃 소음이 심하면 벽에 두꺼운 커튼 설치. 사침구류 점검. 매트리스 너무 딱딱하지도 푹신하지도 않게. 베개 목과 어깨가 편안한 높이로. 이불 계절에 맞는 적당한 무게와 두께. 침대 시트 면 소재가 땀 흡수에 좋음.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찾는 거예요. 한 가지씩 바꿔가면서 어떤 게 가장 편한지 찾아보세요. 실천할 때의 주의사항과 안전 가이드 안전 불안 해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안전 수칙들을 알려드릴게요. 꼭 기억해주세요. 수면 개선 전 체크사항.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1. 건강 상태 확인 수면 무호흡증, 하지불안 증후군 등이 있는지 확인. 2. 복용 약물 점검 혈압약, 우울증 약 등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음. 3. 기존 질환 고려 당뇨, 심장 질환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 후 시작. 4. 점진적 변화,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천천히 적응.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콧꼬리가 심하고 숨이 자주 멎는 경우.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으로 잠을 못 자는 경우. 하루 4시간 이하로만 자는 상태가 2주 이상 지속. 낮에 심하게 졸려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잠들기 위해 술이나 수면제에 의존하는 경우,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수면 장애를 넘어서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수면제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 수면제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장기간 사용하면 의존성이 생기고 자연스러운 잠드는 능력이 더욱 떨어질 수 있어요. 가능하면 생활 습관 개선을 먼저 시도해 보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의사와 상담하에 사용하세요. 동기부여와 희망적 메시지, 감정적 호소와 행동 촉구.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은 모두 특별한 약이나 비용 없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이에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루씩 조금씩 맞춰가다 보면 2주 후에는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한 달 후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될 거예요. 실제로 수면제를 10년간 복용하시던 77세 할머님이 3개월 후에는 약 없이도 푹 주무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50년 만에 가장 개운한 아침을 맞는다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좋은 잠은 곧 좋은 삶입니다. 푹 잘 수 있다는 것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에너지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나이는 잠 못 자는 이유가 아닙니다. 80세에도 아기처럼 잠드시는 분들이 있고 90세에도 7시간에서 8시간씩 푹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우리의 차이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수면 습관을 가졌느냐의 차이입니다. 잠은 보약이라는 말 정말 맞습니다. 좋은 잠은 어떤 영양제보다, 어떤 운동보다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려고 노력해도 좋고, 아침에 5분만 햇빛을 쬐도 좋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수면 일기를 써보세요. 몇 시에 잤는지, 밤에 몇 번 깼는지, 아침에 개운한지 간단히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 자신의 수면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저녁 시간 전자기기 사용을 함께 줄이면 더 쉽게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잠이 여러분의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정말 중요한 부탁이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잠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다른 분들의 편안한 밤을 만들 수 있어요. 댓글로 오늘 밤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응원 댓글로 답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좋은 잠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스트레스 관리법 마음의 평안 찾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밤과 개운한 아침을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